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사용성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용성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사용성의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용성의 부수적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역시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의미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성을 대표하는 속성으로는 변화 제시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 그리고 학습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 제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 시스템의 내부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은 그 변화된 상태를 사용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러한 것과 관련된 속성이 변화 제시성에 해당하겠죠.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OS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활용을 했을 때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를 꽂아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컴퓨터의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USB가 꽂혀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아이콘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여러분들이 USB를 빼게 되면은 그것이 사라지거나 하는 것들을 이미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변화 제시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 제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줄 수가 있는데 즉시적인 변화 제시성과 부가적인 변화 제시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USB가 꽂혔다,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적시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내부 상태가 변화한 것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의사 표현을 시스템에게 하였을 때에 시스템이 보여주는 방식들, 그러한 방식들이 부가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컴퓨터 우측 하단에 자동으로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들은 적시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 카피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 카피된 영역들의 파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탐색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을 때에 변화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부가적인 변화 제시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미성 중 이해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된 정보를 보고 사용자가 현재의 시스템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 가독성과 논리성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자들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독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되는 정보의 순서나 구조가 사용자들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논리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전에 우리가 한때 사용을 했던 윈도우즈 XP의 종료 화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윈도우 버전의 종료 화면과 달리 윈도우즈 XP 버전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메뉴 종료 화면의 메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을 클릭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게 나타났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뉴들은 가독성이 부족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웹사이트의 경우에 현재 여러분들이 첫눈에 보게 되면은 농구를 하고 있는 화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농구를 하고 있는 그림이, 사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웹사이트를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정보들은 야구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논리성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현재 제시된 사진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래쪽에 우리가 야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야구와 관련된 사진으로 바꾸어 주거나 한다면은 논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건데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첫 화면을 보고 이 웹사이트는 농구와 관련된 웹사이트인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오히려 방해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미성 중에 학습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의 지식을 취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따져주는 것이 학습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학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가지고 초보 사용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스템을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보다는 현재의 과업, 현재의 사용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종류에 맞는 목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과업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면 학습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배운 내용들, 한번 학습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 달 후에 사용을 하건 6개월 후에 사용을 하건 추후에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할 때에 기억하기 쉬운 정보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임의 경우에 예전에 우리가 많이 하던 게임 형태죠. 상하좌우 화살표 키를 가지고 플레이어들의 위치를 제어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키패드를 이용을 해서 라켓을 휘두르도록 이렇게 제어를 하는 간단한 게임이고 피파 같은 게임들이죠. 그죠? 저런 게임들은 이제 제어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게임들에 비해서는 보다 더 어려운 그리고 배워야 될 키의 제어 방법들이 많은 그러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좌측은 학습성이 높은 그러한 게임, 그리고 우측은 학습성이 낮은 게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성의 부수적인 속성 중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행을 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 속성들, 이러한 속성을 우리는 유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따져줄 때에는 우리는 사용자 주도권이 어떠한가, 대체성, 다중성, 개인화, 연결성 등은 어떠한지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성의 부수적인 속성, 유연성과 관련된
첫 번째, 사용자 주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상호작용할 때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용자 주도권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 시 특별한 상호작용 모드를 최소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주도권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과업의 전이성이라고 하죠. 사용자가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에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에서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업의 전이성인데, 이러한 과업의 전이성을 높여주는 것도 사용자 주도권을 높여주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주도권을 많이 줘서 유리할 때도 있겠지만은, 사용자에게 주도권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는 사용자의 속성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주도권을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용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주도권을 많이 주었을 때 귀찮아하고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우에는 좋은 의도로 사용자에게 주도권을 많이 주기보다는 주도권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 가능할 거고요. 현재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면서 문서를 작성한 후에 이 문서를 저장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파일 이름을 하나하나 지정해 주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사용자 주도권을 이미 뺏어버린 상태로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서의 맨 위에 줄,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제목란에 제시를 해주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주도권을 시스템이 뺏어온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사용자가 다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 첫 번째 줄이 제목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목을 입력을 해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줄이 제목이 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엔터키를 침으로 인해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을 여러분들이 제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상에서 프린터기를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현재 기본 프린터로 되어져 있는 프린터가 먼저 처음 제시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것 자체도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기본 프린터를 이걸로 할 거야 라고 제시를 한 것이 사용자 주도권을 뺏어온 경우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프린터기로 프린트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클릭을 해가지고 다른 프린터기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시스템이 제안한 프린터기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엔터키를 쳐서 간단하게 프린트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사용자 주도권을 시스템이 가져간 예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용자 주도권을 시스템이 가져가는 경우가 좋은 의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악의적인 케이스로 이런 사용자 주도권을 가져가는 케이스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OK만 나와 있는 저런 메뉴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 메뉴를 보여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저 메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우측 상단에 있는 X마크를 클릭을 함으로써 저 창을 닫아버리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저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무조건적으로 OK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줘야지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주도권을 주려면 우리는 OK나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메뉴도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기에는 OK라고 하는 동의를 강요하는 메뉴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도권을 악의적으로 뺏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이나 문법 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추천어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사용자 주도권을 과업 전이성을 통해서 시스템이 가져가기도 하고 사용자가 가져가기도 하는 이러한 원리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속성 중 부수적 속성에 해당하는 유연성을 가능하는 속성, 대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에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 두 가지 이상의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체성을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하는 것이 해당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는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시스템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체성 또한 입력의 대체성과 출력의 대체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 입력 대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주소창에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웹사이트로 이동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즐겨찾기에 마크를 해줬던 그 부분을 클릭을 함으로써 즐겨찾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웹사이트로 접속을 했던 경험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위에 주소창을 적는 칸 오른쪽 끝에 가면은 또 화살표 삼각형 모양이 있죠. 그걸 클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방문했던 히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던 경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입력 대체에 관련된 예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출력 대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이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냐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탐색기 같은 것들 아니면은 폴더 같은 것들을 열었을 때에 폴더 내에 존재하는 파일들을 보여주는 방식들을 뭐 큰 아이콘으로 보여줄 거냐, 작은 아이콘으로 보여줄 거냐, 상세하게 보여줄 거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것들 이러한 방법들이 출력 대체성의 예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멀티태스킹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우리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들이 다중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중성에는 엄밀히 따지면은 동시적 다중성과 교차적 다중성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는데 동시적 다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 동시적 다중성. 교차적 다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은 두 개가 동시에 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창을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클릭을 해서 작업하고 있는 창은 활성화되어서 작업이 진행되고 그렇지 않은 창은 멈춰져 있는 상태로 기다리는 이러한 다중성이 교차적 다중성이 될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시스템의 특성을 자기 자신에게 최적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느냐, 개인 맞춤형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주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개인화를 향상시켜주는 방안으로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시스템의 특성을 바꿔줄 수 있는 속성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바꿔줄 수도 있지만은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개인이 어떤 원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맞추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스 아니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도구 모음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자주 쓰는 도구들은 아이콘으로 배치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도구들은 뒤쪽에 빼버리는 이러한 맞춤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였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바꿔주는 맞춤형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뉴창 같은 데서, 윈도우즈의 저런 기본적인 메뉴창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했던 파일들이 우선적으로 보여지는 경우,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치를 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사용한 환경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시스템이 저렇게 바꾸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들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간의 연결이 어떻게 쉽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연동이죠, 그죠? 연동과 호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연동과 호환은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어폰과 무선 이어폰과 핸드폰 사이에서의 연결되어지는 상태들, 이러한 상태들은 우리가 연동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연동성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줄 것이고요.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특정 OS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다른 OS 상에서 동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따져주는 것이 호환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나 컨텐츠가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다른 시스템에서 이동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따져주는 것이 호환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나 기능이 다른 대상의 모습이나 비슷한 모습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즉 예측 가능하고 친숙하고 일반화가 가능한 경우에 우리는 일관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예를 들었을 때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하기, 컨트롤 V를 누르면 붙여넣기,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했을 때 B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이러한 명령을 사용하면은 이 기능이 수행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성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요. 친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윈도우즈 바탕화면에 보면 휴지통이 있어요. 이 휴지통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쓸모없는 물건들을 가져다 버리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파일들을 버릴 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휴지통에 집어넣고 버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친숙성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CD를 하나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요? 야, CD 한 장만 구워줘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던 경험들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CD를 복사하는 프로그램에서 클릭을 할 때 아이콘의 모양이 불에 탄 CD들, 굽고 있는 CD들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봐왔던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함으로써 친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용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과거에 자신이 사용했던 명령이나 메뉴 항목을 새로운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의 속성들,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 가능성이 되겠죠. 이런 일반화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특정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일반화 가능성을 낮춰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문자 입력 시스템에서 삼성의 문자 입력 시스템, LG의 문자 입력 시스템, 예전에 문자 입력 시스템 중에서 특이한 스카이에서 나온 문자 입력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 가능성을 낮춰준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우리 제품 구매한 고객들 뺏어가지 마라는 식으로 자신의 사업 전략에 따라서 이러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낮춰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용성의 속성들은 서로 간의 상충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을 편하게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메뉴 체계 같은 형식들 아니면 대화창 같은 형식들을 사용을 하면은 학습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겠지만 이 방식은 편리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또 다소 떨어지는 방식이죠.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명령어 형식의 우리가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서 해주는 것이 동작을 시켜주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초보자들이 처음 시스템을 접할 때에 외워야 될 명령어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의 편리성과 사용의 편리성은 서로 상충작용이 일어날 수뿐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 때에 다중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 시절에는 우리가 학습의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메뉴 체계 방식, 그리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을 때는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명령어 방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곡선에 따라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중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다중적인 시스템이 DSLR 같은 카메라 전문가들을 위한 카메라에도 여러분들이 오토 모드에 둠으로 인해서 초보자들이 아무렇게나 버튼을 눌렀을 때에도 사진이 잘 찍힐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중적인 시스템의 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에다가는 어떠한 사용성의 속성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속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시스템을 개발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사용자의 특성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업의 특성, 그리고 사용 정황, 제공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공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핵심 사용성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라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공해주는 가치들을 먼저 분류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공 가치를 기능적 가치, 유의적 가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렇게 네 가지 가치로 구분을 하여서 이때 필요로 하는 핵심 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적 가치를 위한 핵심 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가치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려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속성으로는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이 단축성과 사전 방지성, 오류 회복성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단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신속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방지성과 오류 회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실수했을 때에 실수하지 말도록 방지를 해주거나 실수했을 때 오류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기능적 가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의적 가치를 위한 사용성의 핵심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변화 제시성과 대체성, 다중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 제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적 가치의 경우에 개인이 어떤 특정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명령의 변화,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보고 싶어 한다라는 측면에서 변화 제시성이 중요한 사용성으로 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체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갖고 자신의 명령을 입력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통해서 게임을 제어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조이스틱을 통해서 또 게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러한 대체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중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함으로써 우리가 강도 높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할 때에 우리는 이런 다중성을 통해서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가치를 위한 사용성의 핵심 속성으로는 물론 개인화와 주도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으로 시스템의 특성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 사용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그 가치가 비로소 구현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사용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성 측면도 사용성의 핵심 속성으로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시스템에서 사용성의 핵심 속성으로는 우리가 친숙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동화될 수 있도록 친숙한 어떤 형상들을 활용하는 친숙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회형 시스템에서 사용 환경들이 커뮤니티 구성원들로 뭐 일상생활들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지식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모두 다 제공되면 좋겠지만은 이런 모두 다 제공되다 보면은 사용성 간에 우리가 상충작용이 발생하는 것들을 학습을 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한 후 거기에 필요한
핵심 속성들을 선정을 함으로써 사용성의 상충을 방지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사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사용성과 관련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직접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향후 이와 관련된 응용 분야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수업 시간에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